혹시나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치매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망증이라는 것은 실은 증상입니다. 질병이 아니에요. 인지장애는 치매 증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저질환이 매우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환자의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은 약 70% 이상은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가 추후에 치매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표식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통해서 치매와 건망증을 예방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천포 서울병원 신경과 전문의 정환모입니다. 잦은 건망증이 치매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건망증이라는 것은 실은 증상입니다. 질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망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환자가 앞으로 치매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진단을 할 수는 없고요. 치매 환자들한테서 초기 증상으로 건망증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건망증 자체는 어떤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 했던 거에 대한 단기 기억이 소실되면서 생기는 증상일 가능성이 더 많죠. 그래서 건망증은 우리가 쉽게 치매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전 단계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치매의 경우는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지검사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인지검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인지검사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신경인지검사까지 포함되는 아주 복잡한 인지검사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검사나 이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뇌 영상을 검사를 해서 뇌의 상태를 파악해서 이 환자가 치매가 올 수 있는 뇌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치매 진단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치매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자가진단이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주 간략하게 한번 해볼까요? 첫째, 현재 계절, 날짜, 요일을 잘 모른다. 둘째,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린다. 셋째, 다니던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넷째,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다. 다섯째, 이전에 잘 다루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여섯째,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하여 입지 못한다. 이 중 4개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근처 병원을 찾아 더 정확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도 유전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치매를 나눌 때 연령별로 해서 65세 이상과 이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미만에서 치매가 발생한 경우는 약 5% 정도의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65세 이상의 치매 발병했던 환자분에서는 유전적인 요인과는 그렇게 큰 연관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유전과 관련된 치매는 그렇게 흔치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매의 위험 요소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성별, 그 다음에 연령, 그리고 기저질환,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들, 그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성에서 남자보다 좀 많이, 그리고 고령 환자들, 특히 60대 이후에 고령 환자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특히 혈관성 치매가 올 수 있는 위험성이 더 커지겠죠. 기저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 이런 것들은 뇌혈관 질환, 특히 이제 뇌출혈이라든지 뇌경색과 같은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자들한테서 뇌졸중이 뇌 피질 쪽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뇌피질의 손상은 결국 인지장애를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런 인지장애는 치매 증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저질환이 매우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치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나라 환자의 대부분의 그 치매 환자들은 약 70% 이상은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의 치매 환자들 중에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루이소체 치매, 이외에 파킨슨병에 의한 2차적인 치매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들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경우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제일 흔한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위험군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작은 단백질이 과도하게 만들어져서 이제 뇌 안에 침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세포 손상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그 작은 단백을 치매 단백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단백질이 축적된 정도를 간단한 피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포이포 단백에 대해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가 추후에 치매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그 표식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내가 알츠하이머 위험군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에 걸릴 것이라는 건 아니고, 단지 검사를 통해서 내가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추후에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숙지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건강한 일상을 보내면은 그런 치매가 오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치매는 예방법이 따로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치매 예방법은 흔히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다 있다고 봅니다. 즉, 건강한 식습관, 또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결국에는 추후에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뇌질환들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뇌 자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곧 건망증, 치매 예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통해서 치매와 건망증을 예방하세요.